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08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축구계 점쟁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 또 점쟁이. 우리 점쟁이. 아니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내용이 또 저희가 말한 비슷한 양상으로 또 흘러갔어요. 아이 그거는 저 장 의원님이 연장 간다는 거 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뿌듯한 거는 지단 감독이 제가 얘기했던 생각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 내용적으로도 이번엔 제가 맞췄다고 자부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하나 맞힌 네. 거 있습니다. 누가 골을 먼저 넣어도 이 경기는 실점한 쪽이 먼저 와르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점한 쪽이 끈질기게 다시 일어난다. 그 그리스만만 아니면 2대1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골대 맞을 거 예상을 했습니다. 봐봐, 이 두 분이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하나둘씩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맞췄다 이렇게. 저희가 자화자찬잘 안 하는데요. 잘 안 하다뇨. 네, 초반에 좀 웃겨보려고. 네. 아무튼 저희 원투펀치가 또 해냈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네요. 자, 그래서 208화 첫 번째 이야기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무려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프리뷰입니다. 센테나리오는 원어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안 되죠. 그쵸. 네. 네. 센테나리오. 그 영어로 센테니얼. 네. 그거 발음 한번 해주세요. 센테니오? 오. 센테니얼? 네. 이거 저 100주년! 액센트가 맞는 거예요? 몰라요. 100주년! 100주년. 네, 2016년 6월 4일부터 27일간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파 아메리카는 대륙간 국제 축구 토너먼트로서는 가장 오래된 경기고요. 지난해에 있었는데 왜 올해 또 하냐? 100주년을 맞아서 1년 만에 또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올해는 최초로 남미가 아닌 나라에서 개최가 되고요.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32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남미와 북중미 통합의 성격으로 기존의 12개국이 12개국이 네. 참여를 하잖아요. 12개국 맞아요. 맞나요? 이번에는 16팀이 참가를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조가 나왔어요. A조, B조, 네 C조, 개조. D조. 자, A조부터 D조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파 아메리카는 한의원님이 중계하시는 K본부. 네, K본부에서 중계를 하고요. 근데 저희 인터넷이라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KBS. 스포츠에서 네. 또 코파 아메리카를 같이 합니다. 네. 다음 스포츠에서는 유로 2016도 유로 2016도 하고요. 합니다. 네. 코파 아메리카도 제가 하고 있는 S본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SBS. 네, SBS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집에서 보면서 공부하기는 맞아요. 가장 좋아요. 직접 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경기들에만 좀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체력과 시간과 이런 게 저는 이번 여름에 스트레스 좀 풀 것 같아요. 어디 가신다면서요? 저는 중계 보면서 욕을 엄청나게 해요. 해설자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설자는 그럴 수도 욕할- 해설자? 네, 해설자.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없고요. 네. 그냥 경기 보면서 네. 시원하게, 네, 아주 찰지게. 아니 공부 좀 열심히 해오세요. 그래서 저 좀 편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욕이 나옵니다. 네. 뭘 알아야 욕이 나오죠? 좋은 모르는 욕이 자세예요. 나오나요? 모르면서 욕하는 것처럼 또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려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기대가 굉장히 커요. 직접 보러 간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 진짜요? 네. 어. 티켓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번 대회가 다른 대회와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머니입니다. 돈. 그러니까 다른 코파 아메리카 기존의 대회들에 비해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되는 대회. 네. 그리고 미국은 워낙에 좀 이제 상업적으로 잘 그렇죠. 그걸 잘 만들기 때문에 방송도 잘하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가 체감할 때도 그렇고 축구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최국인 미국이 과연 이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까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그런 관심사인데 미국이 속해 있는 A조가 저는 은근히 죽음의 조인 줄 알았는데 대놓고 죽음의 조더라고요. 대놓고 죽음의 조네요. 네, 지금 네. A조에 미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라과이가 속해 있습니다. 이 조는 글쎄요, 종잡을 수 없는데 딱 두 팀 꼽으면은 한의원님은 어느 팀? 두 팀만 그냥 꼽으라면요. 일단 가장 평이하게 가면 콜롬비아와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이 조는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4등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작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파라과이, 코스타리카가 같이 올라가고 미국, 콜롬비아가 탈락을 한들 그렇게 큰 이변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조는 거의 뭐 노골적인 죽음의 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개최국이라서 조금의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이 조에서?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미국이 축구가 결코 인기가 아주 떨어지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거 대형 경기장에 엄청난 미국 팬들이 몰려들 거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어드밴티지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도 좋고 클리스만 감독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최근 경기도 볼리비아전 4대0 대승 경기도 보면 그래도 많이 경기 조직력이 올라와 있다. 팀적으로. 그래서 요소에 있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만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클래스가 높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경기 내용은 확실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 보면은 콜롬비아도 예전에 뭐 잭슨 마르티네스나 팔카오나 이렇게 좀 뭔가 공격수들이 터지지 않을 때 다른 공격수들 백업 자원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은 AC 밀란의 바카 선수를 제외하면 확실한 공격수가 보이지 않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예전만큼의 어떤 그러한 정도는 아닌 느낌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의외로 저는 이제 미국이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미의 10개국이 월드컵 예선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하게 리빌딩을 현재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멤버 자체가 약간 과도기에 놓여 있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진은 팔카오 제외, 잭슨 마르티네스 제외, 네. 뭐 아드리안 라모스 제외, 그리고 예전에 저 왜 무리엘이라는 무리엘 있었죠? 선수도 있어요. 무리엘 제외. 네. 그리고 장 의원님이 은근히 좋아하셨던 선수 있어요. 테오필로 구티에레스, 이번에 구티에레스 제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장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간판스러운 공격수가 5명이 제외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콜롬비아는 현재 뭐 리빌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대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은 여전히 힘이 그렇죠.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망주들을 좀 따로 모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카르도나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네. 여기에 하메스 선수가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에이스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다가 또 잘 아시는 콰드라도 네, 선수는 콰드라도 올 시즌 폼도 좋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포워드의 어떤 물갈이 상황을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뭔가 좀 만회를 하는 그런 콜롬비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타리카랑 파라과이를 약간 그 좀 약자 A조에서 조금 약한 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조금. 네, 조금 살짝 근데 어떤가요? 코스타리카는 뭐 특히 월드컵 때 팬들이 인상이 강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팀 운영 방식이 이제는 좀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이라서 맞습니다. 네,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코스타리카를 알고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상대 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가 좀 효율성 있게 수비가 완전히 되고 공격을 해서 승점을 따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확실히 이번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기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뭐 이투르베 선수나 또 왼쪽 윙백인 리베로스나 이렇게 젊은 선수들도 요소 들어가면서 약간 신구조가 되는 느낌인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여전히 노장들이 많고 또 연령층들이 좀 높아 있는 그냥 그 팀 같은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가 뭐 조직력은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임팩트가 좀 없다.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이 팀은 번쩍번쩍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끈적끈적대는 옛날스럽죠. 장 의원님 말씀대로 좀 옛날과 좀 비슷한 냄새인데 그래도 파라과이도 지금은 델리스 곤살레스 선수라든가 다리오 레스카노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저 잉골슈타트에 지금 독일에서 뛰고 있는 여기에 이제 안토니오 사나브리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가세가 잘 되면 파라과이도 여전히 끈적한 면모는 보여줄 거다. 그리고 파라과이가 지난 코파 아메리카, 지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 계속 브라질을 승부차기로 이기면서 4강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끈적함은 여전히 파라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A조가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의 그런 조네요. 한 의원님은 이제 중계도 해야 되고 이제 준비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저보다. 네. 한 의원님의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확실하게 잘 들으시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느낌을 보세요. 느낌. 아니요, 근데 저는 느낌을 봅니다. 장지현 우리 아우의 최대 강점이 사실 느낌이에요. 네, 아마도 A조에서 그리고 또 2등을 하게 되는 국가는 또 브라질과 맞받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자, 바로 B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에는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고 아이티, 페루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뭐 여기서 2강을 뽑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근데- 분들이 브라질하고 에콰도르를 뽑지 않을까요? 브라질은 저는 조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안 만나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브라질은 사실 이게 뭐 주축 선수들이 꽤 빠졌거든요. 페르난지뉴도 빠지고 마르셀루, 더글라스 코스타, 네이마르는 올림픽으로 가고 뭐 심지어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었던 피르미누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티아고 실바, 다비드 티아고 루이스. 실바, 네. 다비드 루이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1.5군에 가까운 라인업, 어디 조금 더 치면 1.7군에 가까운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브라질이요. 심지어 더글라스 코스타 부상으로 카카가 들어왔는데 카카도 부상을 당해서 네. 간수 선수로 그러니까요. 바뀌었어요. 간수로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부상 뭐 여러 이유로 빠졌는데 나머지 선수들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윌리안 뭐 루카스 모우라 쿠티뉴. 뭐 헐크 쿠티뉴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 경기 내용들 대표팀 그리고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 조에서는 뭐 올라가겠지만 토너먼트로 우승 후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네. 이 둔가 감독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목을 내놓고 그렇죠. 달려들어야 되는 사실 원래 이제 이 코파 아메리카는 유로와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는 모든 팀들의 목표가 동일해요. 우승이죠. 유로에 참여하는 팀들은 다 우승이 목표입니다. 근데 코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사실은 월드컵 예선을 진행하는 와중에 좀 더 안 됐던 것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 아니면 분위기가 나빴던 팀들은 분위기를 좀 전환의 국면용. 그리고 아까 이제 콜롬비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또 세대 교체를 좀 통해서 뭔가 팀을 바꿔보려는 팀들은 뭔가 어떤 실험용. 그렇죠. 그렇게도 코파 아메리카를 사실은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다른 팀들의 조금 각각의 다른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브라질의 둔가 감독만큼은 거의 자신의 목을 걸고 이 대회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회에서까지도 실망스러운 모습 뭐 이렇게 되면은 둔가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올여름 이후에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볼 수가 없을 상황이라서 장 의원님의 지금 뭐 토너먼트는 어떻게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귀결이 되면 둔가 감독은 앞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토너먼트에는 올라가겠지만 우승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4강이나 왠지 그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다. 그럼요. 4강은 가능한데. 그러면은 망하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4강 정도는 우승은 가능. 힘들다라는 생각이 지금 넥타이가 혹시 브라질 아, 그래,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코파 아메리카 분위기를 좀 내려고 네. 이게 사실은 남아공에서 샀던 넥타이인데 남아공의 브라질 넥타이가 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이제 그 국기를 좀 파는 것들, 국기 넥타이를 좀 팔았는데 제가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렇게 4개를 사왔었어요. 거기. 네. 다음 시간엔 그럼 아르헨티나 넥타이를 내고 오는 걸로. 저는 제 넥타이가 무슨 그림인가 봤더니 테니스 치는 그림이네요. 난 뭐 뛰어댕기길래 혹시 축구인가 했더니 네, 참 쓸데없었어요. 에콰도르는 팀이 어떤가요, 지금? 에콰도르는 그냥 지금처럼 그러니까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남미 예선에서 4승 1무 1패로 우루과이와 승점이 같은 2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 예선에서 해왔던 대로의 거의 멤버들, 그 멤버들로서 그 남미 예선에서 하고 있는 만큼의 성적이 나온다면 에콰도르는 지금 대만족이에요. 이제 근데 다만 에콰도르의 남미 예선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던 공격수인 카이세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에콰도르는 지금 나쁜 팀이 아니다. 그렇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월드컵 예선을 치렀을 때보다는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오히려 조우 편성이 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카이세도의 부상은 생각보다는 지금 크게 작용이 아, 될 클 겁니다. 겁니다. 이게 네.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카이세도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몬테로 선수도 예선 치를 때보다 폼이 좋지가 않습니다. 후반기 들어서요. 수완지 시티에. 그 웨스트햄의 에네르 발렌시아도 최상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물론 안토니오 발렌시아 같은 선수들이 또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선 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처지지 않나라는 느낌이고요. 네. 저는 에콰도르와 잘하면 페루가 2위 다툼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네. 세대 교체 약간 불안정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페루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루를 또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페루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대단히 강한 그렇죠.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페루가 지난 대회, 지지난 대회에서 연속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에서 페루가 강한 이유는 특히 지금은 또 리빌딩을 많이 해서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페루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페루 같은 경우에 이 감독이 이제 좀 노장급 선수들에 대한 인내력의 한계를 느껴서 제외시킨 선수들이 꽤 있어요. 꽤 많죠. 뭐 이제 후안 바르가스 같은 선수도 제외가 됐고, 뭐 공격진에서도 상당히 지금 물갈이의 폭이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가 이 단기전 대회에서 월드컵 예선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이유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이 정신력과 조직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남미 팀들이 갖고 있는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좀 규율 면에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디시플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력이 그 조금. 디시플린에서 조금 풀리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페루 같은 팀은 이 규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괜찮아요. 게다가 감독이 지금 물갈이를 시도해가지고 빠진 선수들이 아까 바르가스 선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디오 피사로 같은 선수, 파르판도 있고. 제퍼슨 파르판 선수, 이런 선수들을 다 그냥 빼버렸어요. 이 선수들이 뭐 자기가 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감독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로 많이 물갈이를 하면서 그 페루 특유의 이 단기전에서의 규율, 정신, 조직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 에콰도르는 페루에게 잡힐 수 있는 것을 걱정을 해야죠. 맞아. 이런 약간 토너먼트는 사실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B조에서도 페루를 또 무시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브라질과 에콰도르가 강세지만 그래도 페루가 어떻게 이걸 또 뒤집을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정확하세요. 이 정리가 정리의 달인이에요. 아이 예. 참. 자, C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C조에는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자메이카, 베네수엘라가 속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멕시코하고 우루과이를 2강으로 꼽을 수 있지 여기는 않을까? 2강입니다. 네. 여기는 2강이라고 봅니다. 멕시코는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남미 대륙 이외의 타대륙 팀들이 초청을 받아서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를 했는데, 타대륙 팀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아직 우승한 팀은 없어요. 그래서 남미가 그래도 우리 대회인데 초청팀이 우승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는 한번 타대륙이 할 만한 찬스이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멕시코다. 그만큼 멕시코가 지금 카를로스 벨라라든가 조나단 도스 산토스, 지오바니 도스 산토스 이런 선수들 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페루와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페루는 아까 뭐 피사로라든가 바르가스 이런 선수 말씀드릴 때 여기는 밀렸죠. 감독이 이 친구들 이제는 안 돼. 진짜 이제 나도 한계에 왔어. 그래서 제외했습니다만 벨라, 도스 산토스, 브라더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얘네들 없이도 할 수 있는 멤버가 충분히 돼. 밀린 라는 거예요? 판단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가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양질의 스쿼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게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멕시코는 엄청나죠. 홈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요. 멕시코는 잘하시잖아요. 홈팀이에요. 두 번 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멕시코는 홈팀이에요. 그리고 아, 우리 꽁지연. 그 여행은 갔다 오세요. 나도 한번 갈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그 멕시코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파도 타기 응원이라고 말하는 멕시칸 웨이브라는 말을 또 세계적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아마 많은 경기장들에서 멕시칸 웨이브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그 다이나믹하고 기술적인 멤버 구성 자체가 네. 대단히 다른 남미의 강호들보다도 오히려 멕시코가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좋은 멤버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북중미 예선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물론 약팀들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멕시코가 아주 무실점 행진을 하면서 아주 완벽한 월드컵 예선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폼도 멕시코는 대단히 좋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선수들, 그 간판 선수들 폼이 상당히 좋아요.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닙니다만 FC 포르투의 엑토르 에라라나 코로나 같은 선수들도 올 시즌 지금 폼이 전성기입니다. 거기에 에르난데스 완전 터져버렸죠. 레버쿠젠에서. 디에고 레이스 선수, 디에고 레이스부터 해서 뭐 선수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조직력 안에서도 그 안에 주축 선수들이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 2위 봅니다. 2위. 오, 준우승. 그렇습니까? 근데 맞는 말 저는 같아요. 잘하면 우승도 가능. 잘하면 네, 우승. 그러니까 멕시코,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팀들을 사실은 우승 후보로 보고 있어요. 멕시코가
그 몇 팀에 들어갈 만한 우승 후보. 그 사실 현지에서도 지금 멕시코 팀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거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홈팀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전력이나 분위기상으로나 굉장히 멕시코한테 유리한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팀은 또 우루과이인데 네. 우루과이 하면은 그냥 우루과이 그 우루과이죠. 팀인데 우루과이는 근데 전 리버풀 선수로 설명이 되는 선. 아니, 그 수아레즈 선수가 사실 요새 들어서 정말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발롱도르 근데 후보한. 이제 네.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 햄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거 해주잖아요. 회복돼서 이렇게 잘 골 넣고. 뛰느냐 이제 문제죠. 이런 거. 기존에 보여줬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이렇게 해요. 하루에 대대 그렇게 해요. 틀렸어요. 앞니를 좀 더 내밀으세요. 앞으로.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앞니를 좀 내밀. 앞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야 좀 디테일한 네, 부분을 삽니다. 수아레즈가 요새 잘해요.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그게 있다는 거죠. 네, 부상을 지금 해서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워낙 그 감독의 지금 그 선수들 조직력이 워낙 지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기본은 할 겁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는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이제 운이 좀 따라준다면 우루과이가 은근히 이제 토너먼트 운이 좀 따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 결승 진출 가능성 분명히 있다. 네. 우루과이 그 또한. 네. 결승이 이 같은 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승 지금 진출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우루과이는 멕시코는 2위. 2위. 네, 제가 약간 그러니까 멕시코를 더 우위로 봤죠. 네. 그렇다면 C조에서는 멕시코하고 우루과이 말고는 이제 자메이카하고 베네수엘라가 왔는데 이 두 팀은 뭐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북중미 골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메이카는 정말 그 뭐 웨스 모건이라는 이제 유명한 수비수가 바치고 있고 전체적인 역습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자메이카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골드컵으로 끝이었습니다. 골드컵 준우승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자메이카는 다시 원위치로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자메이카의 돌풍은 골드컵처럼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좀 흥미롭게 봐야 될 팀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네수엘라가 남미 예선에서요 10팀 가운데 유일하게 0승이에요. 0승. 1무 딱 승점 1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는 지금 최악의 팀인 것도 맞고 또 에콰도르와 더불어서 여태까지 코파 아메리카 우승 트로피가 없는 유이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파 아메리카의 약세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베네수엘라는 결국 이거 같아요. 지금 약간 팀 내적으로도 좀 문제도 워낙에 성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협회로부터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에도 베네수엘라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을 발휘하지 못하게 팀 분위기가 다운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단기전 아닙니까? 여기서만큼은 선수들이 한번 우리 해보자. 요것만 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개인 선수들만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EPL 팬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살로몬 론돈 선수도 있고 여기에 또 라리가 팬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냐란다 아달베르토 페냐란다 선수도 있고 여기 또 라리가에서 올 시즌 잘했던 선수 중에 후안피 선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베르토 로살레스라는 예전부터 또 꾸준히 잘해줬던 또 윙백이 존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베네수엘라의 멤버는 예전에 뭐 아랑고 선수 있을 네. 때도 그랬습니다만 요소에 도저히 경시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만 보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지 않은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남미 예선에서 못했다.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는 그래도 선수들이 좀 정신력을 발휘해주면 잘하면은 여기서도 뭔가 멕시코나 우루과이를 약간 괴롭히는 수준까지는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남미 지역 예선의 어떤 분위기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건은 뭐 정신력 그리고 얼마나 단결할 네, 수 있는지, 네, 얼마나 네, 단합할 수 있는지겠네요.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미인이 많잖아요. 베네수엘라에. 그 얘기 내가 하실 줄 알았어, 왠지. 네. 왠지 장전 의원님이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미녀 응원단이 좀 와서 화이팅 화이팅 샤샤 화이팅 화이팅 샤샤 화이팅 화이팅 샤샤 화이팅 화이팅 샤샤 화이팅 화이팅 샤샤. 우리 장지현 의원님 베네수엘라 경기는 꼭 보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 D조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그리고 볼리비아인데요. 뭐 아르헨티나는
뭐 메시의 팀이네요. 이번이 적기다. 네, 이번이 적기다. 우승의 적기다. 스쿼드 상으로도 지금 최상의 스쿼드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 팀들의 전력이 약간 다운된 팀들이 라이벌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 못하면 이건 뭐안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우승해야 됩니다. 제가 왜 메시의 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메시가 이번 기회에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말고는 사실 뭐 메이저 타이틀이 없지 않습니까? 메시 선수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입장으로 봐도요. 아르헨티나가 놀랍게도 93년 코파 우승 이후에는 없어요. 국가 트로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도 개인 트로피가 없고 아르헨티나도 국가 트로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승 못하면, 그리고 장 의원님이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 이번 16개 팀들 가운데 가장 기존의 풀 멤버에 가까운 팀을 꼽아라 그런다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두 팀은 그냥 팬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선수, 그리고 또 23인 스쿼드도 대부분 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로 뭐 다 알만한 선수들로 지금 짜여진 멤버이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메시 선수는 이제 제가 뭐 딴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가 좀 관건이고, 지금 또 법정 출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 또 리그 피로도 그 이전에 국제대회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고, 뭐니 해도 메시가 뭘 찔러줬을 때 이구아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아르헨티나가 최근의 대회들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클럽에서만큼의 결정력을 대표팀으로 옮겨다 놓질 못하고 대표팀에서는 좀 어이없는 골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르헨티나는 재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역시 수비 진영 쪽에는 조금 거친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푸네스 몰이라든가 그렇죠. 오타멘디라든가 뭐 좀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 장면에서 사고를 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결국 이제 메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메시 본인의 컨디션, 그리고 클럽에서 기가 막히게 잘했던 선수들이 과연 여기서는 결정력을 또 어떻게 발휘할 건가? 그리고 수비수들 사고 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결부가 돼야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이제 꿈에도 그리는 트로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칠레는 그 지난 디펜딩 챔피언입니다만 지금은 조금 요즘의 전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칠레 축구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산파올리 감독이 나간 이후부터는 이제 칠레가 특히 조금 좀 좋지가 않고,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칠레 팀에 대해서 좀 적응기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칠레도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단 이제 이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이 D조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칠레전이 이제 바로 있기는 합니다만, 볼리비아나 파나마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칠레가 그 피치 감독을 어느 정도 팀에 녹아들게끔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칠레가 또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산파올리 감독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주력 멤버와 주력 전술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레는 뭔가, 칠레의 가장 관건은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전적과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볼리비아라든가 파나마 등을 상대하면서 좋게 만들면은 토너먼트에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칠레는 여전히 개인 능력, 전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칠레도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지금 스쿼드의 올 시즌 클럽 활약만 보면 메시를 빼고 우승을 해야 됩니다. 네. 메시를 빼고 이과인, 아게로, 디마리아, 라멜라 뭐 이런 선수들로만 해도, 그리고 허리에 뭐 진짜 올 시즌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 크라네미터, 이렇게 바네가 뭐 아까 뭐 센터백 몰이나 뭐 오타멘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메시 없이도 우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이 전체적인 스쿼드에서 리그에서 많이 뛰었어요, 선수들이. 그렇죠. 성과도 내고. 이런 팀들이 월드컵이나 유럽 선수권대회 나갔을 때 의외로 선수들이 그냥 이러고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면서 대충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치기도 지쳐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쳐 있고, 또 의외로 그런 선수들끼리 모아서 나가면 당연히 와, 이 팀 최고다라고 하는데, 과거 80년대, 90년대 월드컵이나 이렇게 보면 쭉 이어져 오는 보면 그렇게 리그에서 좋았던 선수들끼리 여름에 대륙 대회를 펼칠 때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기부여도 약간 떨어져 있고 자신은 많이 이뤄놨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른바 스타 군단이 우승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감독이 얼마큼 잡아주느냐의 문제고요. 팀이 하나가 돼서 진짜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번만큼 우승을 해야 된다.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사실 그 싸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는 우승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칠레는 느낌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정도에서 약간 체력이 좀 다운된 그런 정도의 전력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막 비엘사 감독이었지만 그때는 막 닫고 뭐 압박해서 뭘 하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확실한 스트라이커 없이 골 넣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도 그거는 비슷합니다. 확실한 스트라이커는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래서 산체스 바르가스에게 산체스, 의존을 하죠. 또는 오히려 비달 같은 네. 선수가 골을 넣어줘야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또 체력은 약간 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력 멤버가 건재하지만 그 대신 저는 칠레도 요번에 그래도 한번 우승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주력 멤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엘사, 산파올리 지금 후안 안토니오 피치에까지 내려오는데 이 멤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대회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번 메이저 대회 때부터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20대 후반 이제 그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조는 마음만 먹으면 동기부여만 좋으면 아르헨티나가 그냥 1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조입니다. 뻘짓만 안 하면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할 수도 네.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재밌는 거는 아까 C조 멕시코 우루과이도 우승 후보 아닙니까? 네. 둘 다 멤버도 좋고 아르헨티나 칠레와 멕시코 우루과이가 어떻게 만날진 모르겠지만 교차해서 8강에서 이 네 팀이 붙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어,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네 팀이 그냥 4강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지금 A, B조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4강을 할 수 있는 네 팀이 8강에서 다 만나버린다. 여기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브라질은 같아요. 느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어부질이? 빙숑 아쉬워라 이러고 올라가는 쪽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100주년을 맞은 코파 아메리카 2016년 6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또 한준희 위원께서 하루 빼고 정말 매일매일 중계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파 아메리카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좀 특별히 토요일 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제가 무려 한국 스페인전 리뷰를 통해서 본 이제 체코 평가전 프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